평생교육사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곳에 취업 가능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는 유명하지만 평생교육사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 없는 자격증으로 짧은 기간에도 취득할 수 있어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재취업 자격증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평생교육사의 하는 일, 취업처, 연봉, 그리고 가장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들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교육사에 대해 더 알아보느라 시간 쏟는 일은 없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에 대해 정확히 알려면 먼저 평생교육이 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모든 학습적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학교 교육부터 사회에서 받는 모든 교육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정부에서는 평생교육 분야를 확장시키려고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 중인데요.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 희망카드 등 전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평생교육사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데요. 취업처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전담기구는 평생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정부기관인데요. 이 기관들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쉽게 예로 들면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진행하는 학습자들의 행정처리, 정보 제공 역할 등을 합니다. 여기 전화해서 상담 도와주시는 분들도 모두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학습 행정기구 또한 국가행정기구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같은 기관이 대표적이며 주로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학습자를 상담하고 컨설팅해주며 직접적인 학습자를 대면하는 기관이고요. 대표적으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업을 듣는 기관에서 전화로 상담이나 수업 관련 행정 처리를 해주는 분들도 모두 평생교육사인 거죠. 마지막으로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직접적인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합니다. 생각보다 취업 분야와 기관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솔직히 도서관에서까지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도서관에 취업한다면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정보 활용 교육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장서 관리 업무, 독서 문화 양성을 위해 일해요.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나 미술관,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대기업 사내문화센터나 방통대, EBS, 직업학교 등등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취업은 가능하지만 솔직히 평생교육사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연봉은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평균적으로 월 200만원 초중반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년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또 관련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교육사의 일자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처우 또한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갈수록 더 주목받고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랑 하나만으론 취업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딸랑 자격증 하나만으론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까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까지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전문성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대부분 2급을 취득합니다. 3급과 과목 수가 3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취득하는 기간은 동일한데 굳이 더 낮은 급수인 3급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2급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관련 과목 10과목 이수, 두 번째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입니다. 자세한 과목명은 잠시 멈추셔서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9과목의 이론 과목과 한 과목의 실습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론 과목의 경우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실습 과목은 평생교육기관에서 160시간에 실습 이수 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간혹 실습이 너무 어렵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실습 나가시면 50대이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 말은 즉 충분히 연령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실습에 나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에 보조 역할을 합니다. 개강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관련 홍보물 제작에 도움을 주거나 학습
학습자들을 상담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평생교육사는 취득 조건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최종 학력이 고졸이신 분들은 나는 못다는 게 아닌가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면 학위 과정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학위를 취득하는 자세한 과정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평생교육사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제대로 된 발급 조건을 모르고 이수했다가 자격증 발급을 못 받는 불상사를 겪는 학습자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은 절대 그럴 일 없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수한 과목 평균 80점을 넘겨야 합니다. 먼저 교육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할 때 상대평가로 성적을 받게 되는데요. 10과목 평균 점수 8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목을 이수할 때 성적을 무조건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실제로 80점을 넘기지 못해서 재수강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교육원마다 수료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육원으로 진행해야 수월하게 성적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적은 시간 투자로 성적을 높게 받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1년의 자격증 발급은 총 4회로 정해진 기간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같이 1년에 총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기간은 교육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수한 교육원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타 자격증과는 다르게 정해진 기간 내 교육원에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적이 있다면 과정이 줄어듭니다. 평생교육법이 2008년도에 한 번 개정됐어요. 그 이전의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는 국법으로 분류돼서 진행이 가능해요. 실습 시간도 120시간으로 줄고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실습도 면제됩니다. 다만 국법 대상자가 신법 과목을 이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과목명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안내드릴게요. 오늘은 평생교육사에 대해 총 정리해드렸는데요. 추가로 평생교육사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릴게요. 이상 가시TV 김다은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